안녕하세요. 물리 손효옥 강사입니다. 자, 볼록 렌즈 오목 거울의 상을 설명하고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은 상이 같습니다. 자, 왜 상이 같은가 하면 첫째는 볼록 렌즈는 빛을 이렇게 받으면 빛이 모입니다. 빛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 다음에 오목 거울도 이렇게 빛이 모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수렴 렌즈이고 빛이 모이는 작용이 유사해서 같은 종류의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가 현상이 같으니까 같은 현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상을 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중요 포인트가 초점이고요. 초점 2배의 거리.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요. 요거를 반지름 R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체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멀리 있는 물체예요. 렌즈에서 멀리 있는 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역에서 가장 머니까. 그러면 이 물체가 상을 만들 때는 빛이 이렇게 지나가서 수평한 빛은 초점을 지나가니까 초점 빛을 그리고요. 자, 멀리 있는 물체는 아무래도 작은 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상이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크기니까 작은 상을 만들고 렌즈 앞쪽에 생기니까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은 거꾸로 서 있으니까 도립 실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물체가 F하고 EF 사이에 있으면 가까운 물체라고 부릅니다. 이 가까운 물체는 렌즈에 의해서 확대가 잘 되기 때문에 큰 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2- 자, 제가 이유를 설명했죠. 멀리 있는 물체는 렌즈가 아무리 확대를 해도 멀리 있기 때문에 작은 상밖에 못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물체는 렌즈가 확대를 하면 큰 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큰 도립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엮어서 초점거리 바깥에 있는 물체들은 렌즈 앞에 상을 만드는데 이 상은 실상이라고 부르고 위치에 따라서 작은 도립 실상이나 큰 도립 실상을 만든다. 이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는 물체는 허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뒤쪽에 연장선을 긋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수평빛은 초점을 지나고 이 초점을 지나는 빛의 연장선을 긋고 상은 뒤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3번이고 렌즈 뒤쪽에 생기니까 허상이라고 부르고 정립 큰 허상이라고 부르는 상을 만들고 요게 정말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렌즈에서 사용하는 상은 이 앞쪽에 있는 실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볼록 렌즈로 확대해 본다고 할 때는 이 허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 중요한 상이고 이 상은 렌즈 뒤쪽에 있으니까 허상. 그리고 볼록 렌즈에 의해서 확대됐기 때문에 큰 똑바로 서 있으니까 직립 허상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상을 3개로 외워주시면 모든 렌즈 문제는 대부분
요 세 개에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얘가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데 같은 현상을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상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물체를 그리고요. 1번. 얘는 물체입니다. 그러면 얘는 F하고 EF 바깥쪽에 있는 물체니까 멀리 있는 물체입니다. 자, 멀리 있는 물체에서 빛이 나가서 거울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이게 기본선이고요. 상은 멀리 있는 물체니까 작은, 그리고 거울 앞에 있으니까 도립 실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랑 얘기한 거 똑같이 얘는 1-가 되고, 멀리 있는 물체는 EF 바깥쪽에 있는 거는 멀리 있는 물체죠. 멀리 있는 물체는 작은 상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있으니까 실상, 그리고 거꾸로 서 있으니까 도립이라고 불러서 작은 도립 실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2번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상을 이렇게 거꾸로 된 큰 도립 실상을 만듭니다. 거울 앞에 있으니까 실상, 거꾸로 도립, 큰 상. 왜냐하면은 얘가 F하고 EF 사이에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상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F 바깥쪽에 있는 물체는 실상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다가 큰 도립 실상, 요거를 외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체가 되면 F 안쪽이죠.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뒤에 상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거울 안쪽에 상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허상, 그리고 큰 직립 허상이 만들어지고, 허상은 항상 직립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상이 거울 안에 생기는 이 상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거울 가까이 대서 큰 직립 허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이 볼록하고 오목 거울은,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은 똑같은 상이 만들어진다 해서 1번, 2번, 3번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렌즈 문제는 항상 공식을 쓰는데 공식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세요. 렌즈 문제 공식은 여기를 확대해서 1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렌즈 공식이죠. 이렇게 사용하지 얘를 이동시켜서 뭐 이 B의 값을 구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되도록이면 이 공식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렌즈 문제를 푸는데 되려 더 효과적이고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율은 A분의 B는 A분의 B라는 배율이 있죠. 그래서 이 배율 공식까지 쓰시면 깔끔하게 두 개를 연결해서 렌즈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시키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목 렌즈, 오목 거울은 상이 같습니다. 이게 공식이죠. 오목 렌즈하고 볼록 거울은 상이 같습니다. 그러면 왜 상이 같은가 하면 빛이 들어오면 바깥쪽으로 꺾이고 빛이 들어오면 바깥쪽으로 꺾여서 발산 렌즈고요.
빛이 들어오면 반사가 저쪽으로 되고 빛이 들어오면 반사가 이쪽으로 돼서 빛이 이렇게 산란되기 때문에 둘 다 산란 렌즈, 산란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현상이 같기 때문에 이제 공식도 같고 나타나는 상도 같습니다. 자, 오목 거울에 대해서 상을 그리면 제일 먼저 F, EF를 안 따지고요. 그냥 단순히 물체를 두 번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적당히 멀리 있는 물체, 그 다음에 적당히 가까이 온 물체. 그러면 빛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꺾이는데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꺾입니다. 그러면 상은 항상 뒤쪽에 생기는데 멀리 있는 물체는 정말 조그만 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물체는 가까이 와봤자 작은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는 둘 다 렌즈 뒤쪽에 있으니까 허상. 그리고 허상은 항상 똑바로 서 있으니까 정립. 자, 볼록 렌즈도 허상은 항상 직립 또는 정립. 이거 미안합니다. 정립이 좋아요. 정립. 똑바로 서 있다. 그래서 정립 허상을 만들고 허상은 정립이죠. 그리고 렌즈 뒤쪽에 있으니까 허상이 맞고요. 자, 멀리 있는 물체는 작은 허상. 이 논리를 계속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온 물체는 얘보다는 큰, 그런데 얘보다는 작은 허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목 렌즈는 허상이 만들어진다 해서 아까랑 논리를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여기 있는데 볼록 거울도 따져보시면 물체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수평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사되는데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반사됩니다. 그러면 상은 어디 생기는가 하면 요 안쪽에 생기는데 허상이니까 자 1번 멀리 있는 물체는 작은 허상을 만들고 거울 뒤쪽에 있으니까 허상이죠. 두 번째는 다가온 물체는 작지만 또 마찬가지로 작지만 약간 큰 허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러면 아까 논리가 이거죠. 거울 뒤쪽에 있으니까 허상인데 허상은 항상 서 있다. 그래서 허상이고 정립 허상이다. 그런데 똑같이 멀리 있으면 정말 작은 정립 허상을 만들고 다가오면 얘보다는 크지만 원래보다 작은 정립 허상을 만든다. 그래서 항상 오목 거울과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은 항상 작은 정립 허상을 만들고 항상 작은 정립 허상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이제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렌즈 공식이 적용이 되는데 자 실상은 플러스 B를 쓰고요. 허상은 마이너스 B를 쓰고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그리고 오목 거울은 플러스 F를 쓰고 반대로 오목 렌즈하고 볼록 거울은 마이너스 F를 쓴다.
요거를 조심해서 적용을 시키시면 모든 렌즈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90% 이상 응용 없이 요 공식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렌즈 문제입니다. 자, 렌즈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